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정한 그 남자의 진짜 목적은 내 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28년 된 아파트 7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67. 예전엔 이 나이면 인생이 많이 느긋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나니 인생은 여전히 벅차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6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둘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 갔고 막내 아들은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고 평소엔 전화 한 통 받으면 다행이죠. 혼자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늦게 TV 보다가 나오는 예능 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도 있고 시장에 갔다가 두부 한 모 살 때도 괜히 2개 1,000원이라고 외치는 상인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서글픈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엔 탑골공원에서 걷고 점심엔 경로당 탁구 모임에 나가고 저녁엔 홈쇼핑 채널 보며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 됐죠. 사람들이 말하길 정자 씨는 그래도 활기가 넘쳐요 하지만요. 사실 그건 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로당 탁구장에 혼자 나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공이 그쪽 발 옆에 떨어졌네요. 그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내심 누구지 싶었지만 친절하게 공을 건네주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더군요. 혹시 혼자 치세요? 저랑 한번 파트너 해보실래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장정호. 자신을 65세라고 소개했고 혼자 살며 자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손한 말투에 눈웃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씨, 팔꿈치 괜찮으세요? 정자 씨는 웃을 때 눈꼬리 올라가는 게 매력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미역국에 어울릴 것 같은 날이네요. 그 짧은 문자 몇 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찻집에서 유자차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 너무 쓸쓸하지 않으세요? 정자 씨는 꼭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오랜 시간 얼어붙은 것 같았던 제 마음이 그의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처 전통시장도 함께 가고 공원 벤치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 먹기도 했죠. 정자 씨, 이런 건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저요. 혼자 먹다가 목 막혀서 우는 적도 있었어요. 그의 말은 익살스럽지만 어쩐지 진심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구보다 외로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동네 북카페에 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당신은 괜찮아요예요. 정자 씨,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구나. 누군가 내 존재를 그냥 인정해주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저는 어느새 매일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고 정호 씨라는 이름이 뜨기만을 바라게 되었죠. 그는 가끔 저녁에 직접 일을 끝내고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연신 감탄했고 정자 씨 손맛은 사람 살리는 맛이에요. 라는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연인처럼 되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하루 끝을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때요? 남은 인생 나란히 걷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진짜로 나 다시 사랑해도 되는 걸까? 정우 씨와의 관계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소한 식사도, 공원 산책도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연출하곤 했죠. 정자 씨,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그러곤 탁자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 7080 음악을 틀어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문주란, 패티김, 남진, 오래된 노래들인데도 그와 함께 듣고 있으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한 번은 생일도 아닌데 그가 작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정자 씨 보면 이 색깔이 떠올라서. 그 안엔 분홍색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한 장미 향이 나는 예쁜 봄 색깔 스카프. 정자 씨한텐 이런 따뜻한 색이 잘 어울려요. 사실은 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보다가. 그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 들어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 삶에 스며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로 시작하는 문자. 밤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로 마무리되는 통화. 비 오는 날엔 집 앞까지 우산을 들고 와서 기다리기도 했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던 날엔 따뜻한 죽과 꿀차를 사서 직접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근처 시장에서 여기 정자 씨랑 자주 오거든요. 라며 저를 소개하듯 이야기할 때는 마치 우리가 부부가 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정자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아요. 혼자이 땐 몰랐는데 같이 하니까 모든 게 특별해져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쿵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와는 다른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잔잔한 미소 대신 말없이 앉아 제 앞에서 물만 마시던 그날, 정자 씨 사실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입을 떼던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들어왔던 다정한 음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고 끝이 떨렸고 한숨이 자주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정자 씨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에 저는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3번 미루었던 적금을 해지해 500만 원을 인출해 건넸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며칠 후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가져왔어요. 정자 씨,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빨리 갚고 좋은 사람으로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정호 드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은 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고, 문자의 답이 늦어졌고, 전화는 받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경로당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저희 동네에도 얼굴을 거의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지만, 며칠 뒤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 씨, 이번엔 형 문제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당장 막아야 할 상황이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하고 간절했습니다. 처음처럼 울먹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런 그가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또 도와주자. 사람 사이에 이런 게 신뢰 아닌가. 이번엔 1,000만 원. 두 번째로 내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험 해약금이 늦게 들어와서 이번 주만 버티면 해결될 거예요. 그에게 보내는 금액은 늘어났고, 문자엔 예전처럼 유머나 사랑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정자 씨, 미안합니다. 곧 갚을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씩 연락이 끊기고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문자가 옵니다. 정자 씨, 감기 조심하세요. 마음 한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직감.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친구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 그 사람 좀 수상해. 너 말고도 다른 여자랑도 자주 본다는 말 있던데. 권사님도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순자의 그 한마디 이후 제 마음엔 균열이 생겼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우 씨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 번 의심이 시작되고 나니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전화 통화 중 제가 일부러 물었죠. 정우 씨, 지난번에 말했던 어머님 병원 어느 병원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아, 그게 부천 쪽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정우 씨는 평소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떡을 좋아한다고 말한 걸 몇 주 뒤에 기억하고 사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어머니 병원 이름을 잊었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정호 씨의 어머님 성함과 병원 이름을 알아냈고 며칠 후 저는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 조회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자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미순 씨요? 그런 분은 최근 입원 기록이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이렇게 간단히 드러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간의 문자, 그 사람의 미소, 함께했던 공원, 찻집, 스카프. 모두가 영화 세트장처럼 가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호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래서 그가 말했던 자취방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거기? 그 사람 일주일 전쯤 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택배도 받지 말아달라고 했고 번호도 바뀐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입속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 있을 힘이 없어 난간에 기대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문자가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말투조차 이제는 계산된 연기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 그리고 허무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속았다. 그것도 완벽하게.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이 나이에 이런 사기를 당할 만큼 나는 외롭고 어리석어진 걸까? 며칠 동안 거울도 못 봤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작고 단단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야.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 신고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었고 비슷한 사기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됐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황혼기 여성에게 접근해서 연인인 척하며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수법이 요즘 조용히 늘고 있어요. 신분증 위조나 가짜 명함, 주소지 변경까지 정교해졌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 상처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그것만으로도 나를 조금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흔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가 사줬던 장미꽃다발은 시들어 이미 검게 변했고 편지는 바랜 종이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플 운동화, 둘이 같이 찍었던 사진, 그의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덜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를 다시 마주친 건 지하철 안구역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던 플랫폼에서 그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의 머리는 염색되어 있었고 코트는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 사준 회색 캐시미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넌 내 마음에서 지워졌어.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를 다시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젊은 스타일로 꾸몄고 옆에 있는 여자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지만 분위기로 봐선 새로 만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대신 그저 담담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다르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추억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선물,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가 사준 장미 스카프까지 하나씩 꺼내 손에 쥐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배움의 증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그 덕에 더 단단해졌어.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회복심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표정하고 조용했지만 어느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모두 하나씩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누군가는 혼자서 암투병 중이라 했고, 누군가는 저처럼 황혼기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혼자 아픈 줄 알았던 이 감정이 이토록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요일 그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때론 함께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서로를 안아주며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이불을 덮고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익숙해졌습니다. 정자야, 오늘도 잘 해냈어. 넌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야. 다음엔 더 조심하자. 하지만 너무 무섭진 말자.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탑골공원을 걸을 때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기대했지만 이젠 내 그림자와 나란히 걷는 것이 더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정자 씨,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가끔은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 자신이 대견해서요.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 감정은 진짜였으니까요. 그 진심은 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통장이 비었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통장보다 꽉 채워진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정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눈빛 하나에도 진심을 가릴 줄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번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저기요, 이 자리 비었나요? 그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꿈꾸는지. 이제 저는 인생의 가장 황폐했던 계절 속에서도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속인 그 사람에게 이제는 미움 대신 감사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정자 씨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세상은 때로 가혹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엔 길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둠이라면 그 속에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